미국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팬데믹으로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서 등록금을 인하해달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보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려견 수백여 마리가 사료 문제로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당국은 주 내에서 2명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 이력이 없었고 감염에도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3종류로 현재까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총 32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영국발 코로나 변이에 감염된 환자 중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양로시설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실제 보고된 것보다 수천 명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티타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뉴욕 양로시설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높으며 최대 50%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숨진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절반가량 축소 보고한 것은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숨진 사망자는 제외하고 시설 내에서 사망한 사람만 집계에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양로시설 코로나19 사망자는 8,700여 명으로 집계되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13,000여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워드 저커 뉴욕 보건국장은 연방정부가 사망자 수 보고와 관련한 충분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며 사망자 수가 숨진 장소에 따라 별도로 보고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에서 모든 강의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등록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명문 사립대 아이비리그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인 학생들도 재학 중인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학생 1,000여 명이 학비 감면 운동에 동참하며 등록금 투쟁에 나섰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컬럼비아대의 1학년 학비는 5만 9천여 달러. 여기다 주거비와 책값,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연간 8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코로나로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학비는 여전히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등록금 감면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미 학생 1,000여 명이 학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We want a 10% increase in financial aid and a 10% decrease in tuition, but it should not come at the expense of workers and professors.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대학 측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등록금을 내지 않겠다는 게 학생들의 입장입니다. 컬럼비아대는 팬데믹 와중에도 기부금 포트폴리오를 통해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대학교 측은 미납 등록금의 연체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줬지만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Peer universities like Princeton and like Georgetown have announced tuition reductions. On top of that, Columbia is one of the richest universities in the entire world. 앞서 지난 봄학기 시카고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전개됐고 일부 대학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로 등록금을 감면했습니다. 현재 상위 사립대학 중 120여 개 대학은 매년 5만 달러의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립대학의 경우 2만 달러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2021 학년도 연례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5% 하락했고 주립대학은 4%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작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초반엔 회복세가 더디긴 하겠지만 백신 보급이 진행되면서 2, 4분기 이후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5%였습니다.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고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는 3.9% 떨어져 1932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미국 경제가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1분기엔 회복세가 약하겠지만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란 예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섣부른 경기 회복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관건은 백신의 배포와 접종 속도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to the economy now than people getting vaccinated. We haven't succeeded in doing this yet, and we need to stay focused on it as a country and get there.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야 소비자들이 외식과 여행 등으로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도 다시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소비자 지출이 기록적으로 늘 것이라며 공화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These challenges that the American public are facing are urgent. People don't know how to plan to have food on their table now. They're worried about whether their kids can go back to school in a couple months now. 작년에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백신과 정부의 추가 부양안으로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보인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주식에 뛰어드는 초보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워낙 호황이다 보니 오히려 주식을 안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다고 섣불리 투자했다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사이 극심한 급락을 이어가며 미 주식시장을 뒤흔든 게임스톱. 월가의 공매도 기간에 대항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의도적인 집중 매수가 원인이었는데 하루 만에 130% 이상 폭등하자 결국 로빈후드 등 주식 중개기관들이 거래를 제한하고 연방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You need to be really careful. It's like a modified pump and dump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it will most certainly go back down because it's not trading based on any rational fundamental value. 지난해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와 달리 주식시장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부양책과 이에 따른 투자금이 주식에 유입되면서 나홀로 호황을 이뤄왔습니다. 특히 최근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고 접근이 쉬워지면서 주식 초보자들까지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의 얘기만 듣고 섣불리 큰돈을 들고 주식에 뛰어들 경우 주식이 아닌 도박이 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금방 폭락하거나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관계된 재무제표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식 가격만 보고 들어갔다가 빨리 팔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으로 진짜 카지노처럼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점들은 많다고 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주식 투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성급한 투자는 금물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15 인상안이 팬데믹으로 비틀거리는 소기업들과 취업 준비생에게는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켄터키 대학과 인디애나 대학,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 연구진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한 6개 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을 올리는 것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했을 때 제조업과 같은 무역 관련 업계는 신규 고용 인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근로자들의 인원도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6.7%로 낮은 수준인 만큼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가장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최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외식업과 소매업계는 이번 인상안으로 최악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예산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37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근로자 1,700만 명은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수주 내로 초등학교를 다시 오픈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산이 앞으로 계속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초등학교들이 이르면 2주에서 3주 안에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페러 국장은 킨더가든부터 6학년의 경우 캠퍼스를 오픈하기 위해선 카운티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25명 미만을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7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편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선 교직원과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수백 마리의 반려견이 목숨을 잃고 질병을 일으킨 사료 19종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리고 미 전역으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FDA에 따르면 미드웨스턴 펫푸드가 제조한 반려동물용 사료에서 반려견 110마리가 숨지고 210마리 이상의 반려견들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문제의 펫푸드에서는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 1군 발암물질에 속하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FDA는 사료 재료로 쓰인 옥수수에 핀 곰팡이로 인해 독성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됨에 따라 미드웨스턴 펫푸드의 스포츠 믹스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곰팡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플라톡신에 애완동물이 중독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키는 등 치명적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활동 둔화, 식욕 부진, 구토 등으로 인해 숨질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가금류 가공 공장에서 액체 질소 누출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홀 카운티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10시 12분쯤 북동부 게인스빌에 위치한 한 닭공장에서 액체 질소가 누출돼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스 누출 피해를 본 11명 중 3명은 중태며 5명은 안정을 되찾았고 나머지 3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외에도 공장에서 일하던 130여 명의 직원은 버스를 통해 인근 교회로 옮겨진 뒤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소방당국과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은 사고 조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누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필로폰이 적발됐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단속을 통해 1,813파운드 상당의 필로폰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회계연도 전체 기간 동안 적발한 1,543파운드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마약 단속국은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필로폰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3분의 1 정도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 관리자는 최근 1년 동안 마약 중독이 가장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마약 중독자 회복 단체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손과 발 그리고 혀에 염증이 생긴다면 코로나19의 징후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라파스 병원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확진된 코로나19 경증 환자 600여 명 가운데 46%는 입안이나 피부 등의 점막에 염증이 발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47%는 손바닥과 발바닥 등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붉게 달아오르고 17%는 입안이 화끈거리고 혀의 염증이나 혹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혀에 생긴 가장 흔한 증상은 혓바늘 같은 서류두염이며 손발에 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표피의 각질이 광범위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손발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거나 발진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구강은 전염병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손과 발이 붉게 되거나 붓는 경우도 코로나 감염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래식을 통해 한국 음악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넓히는 버추얼 라이브 글로벌 콘서트가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은 플로리다 음대와 함께 내일 오후 5시 줌 웨비나를 통해 찾아가는 한국 공연 시리즈 버추얼 라이브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플로리다 대학 황윤주 바순 음대 교수와 노라 가르시아 플룻 음대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 음악에 대한 강연과 콘서트를 진행하고 클래식 연주로 아리랑과 목련화 등 한국 민요와 가곡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클래식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LA 한국문화원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입학에 쓰일 줄 알면서도 친분 관계로 허위로 발급했다면서 예방 차원에서 형량을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확인서가 허위였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에서 딸의 표창장과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결론난 데 이어 아들의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겁니다. 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번씩 총 16시간 문서 정리 등을 했다고 돼 있는데 재판부는 하루 평균 12분을 일했다는 얘기라 정상적인 인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인턴을 본 직원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증언으로 밀어 저녁 6시 이후 혹은 주말에 몇 번 나온 게 전부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대학원 입시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급심을 거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더구나 최 대표는 총선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문제의 인턴 확인서는 진짜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역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 입시에 쓴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재판부는 달라도 증거나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이들 재판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수상한 물질을 넣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교사가 태연하게 음식에 뭔가를 털어넣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유치원 복도, 교사 한 명이 급식통으로 태연히 다가갑니다. 왼손으로 반찬통 뚜껑을 열더니 다른 손으로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쥐고 있던 걸 샅샅이 넣으려는 듯 손가락을 비벼 떨어내기도 합니다. 엿새 뒤 점심시간 직전에도 아이들 급식판에 뭔가를 뿌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턱이 없는 6살 아이들은 밥을 더 타가며 신나합니다. 먹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봤는데 먹지마 하면서 거기 아이들 계속 더 먹어요. 이물질을 집어넣은 사람은 교사 박모 씨. 박 씨는 수사 초기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맹물을 넣었다고 했다가 CCTV 화면이 나오자 최근 진술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유치원 안에 있는 CCTV를 살펴보니 박 씨가 아이들 급식에 뭔가 집어넣는 장면이 지난해 11월에만 5번 확인됐습니다. 6살 반에서 2번, 특수반에선 3번이었습니다. 앞서 박 씨 책상에서 나온 약병 8개에선 모기 퇴치제와 샴푸에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두드러기와 두통, 설사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인 아이들이 속출했습니다. 끈적끈적한 그 기름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소화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죠. 복통하고 설사라는 작용이 몸 밖으로 빨리 배출시키는 면역 작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유치원생 약 50명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아이는 17명. 대부분 5살에서 7살 사이입니다. 빙빙 돈다는 식으로 어지럽다고 해서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었고 아이가 이제 알러지 반응으로 굉장히 가려워해서 연락이 끊긴 교사 박 씨는 교육청엔 직위 해제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지난해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밥을 한 공기 반밖에 안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식이나 외식이 줄어든 탓도 큽니다. 현영준 기자입니다. 통계청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이를 하루 기준으로 바꾸면 한 사람이 평균 158g의 쌀을 소비한 겁니다. 밥 한 공기가 100g 정도라고 할 때 하루에 밥을 한 공기 반밖에 먹지 않는 셈입니다.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300g이었던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997년엔 280g, 2010년엔 199g으로 꾸준히 하락했고 지난해 처음 160g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식료품 제조업의 쌀 소비량도 65만 130톤으로 전년보다 12.6%나 급감했습니다. 장을 만드는 제조업에서 15%가 줄었고 도시락 제조업에서도 14%가 줄었으며 떡 제조업에서도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을 이용한 주정 제조업과 막걸리 제조업도 각각 17%와 12%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술 소비가 감소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조사를 한 통계청은 코로나19로 경조사와 각종 행사, 집단 급식이 크게 줄었고 식당 납품 물량도 감소해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생활 다변화로 밥보다는 빵과 라면 등 밀가루 소비가 많아진 탓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65세 미만에게만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65세 이상 연령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이에 따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등 다른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접종하라는 권고를 내린 겁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오는 29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때도 65세 미만을 대상으로만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임신부에 대해선 미국 모더나사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WHO는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임신부를 제외하고는 백신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책 등이 담긴 일본 정부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3차 추경 예산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206조 원에 달하는데요. 약 14조 원은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 등 의료 제공 체제 강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관광 활성화 사업인 고투 트래블 연장에도 약 11조 원이 반영되는데요. 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 사태가 발령된 상황에서 여행 장려 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관광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고투 트래블을 재개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세계 백신 접종률 1위 이스라엘은 오히려 접종 대상 연령대를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백신 접종 대상 연령대를 3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 속도전의 하나로 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1차 접종자는 284만 9천여 명,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도 149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이스라엘의 실제 접종에서 92%에 달하는 예방 효과를 발휘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이탈리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날두는 지난 26일 여자친구인 로드리게스의 생일을 맞아 이탈리아 발레다오스타주의 유명 스키 마을로 여행을 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로드리게스가 호날두와 함께 스노우모빌에 앉아 찍은 영상을 SNS에 올렸고 이후 방역규칙 위반 혐의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발레다오스타주는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코로나19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외부인의 주내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샌더스 의원의 소탈한 복장이 화제였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샌더스 밈에 이어 굿즈도 불티입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신나게 말춤을 추는 백발의 노인인데요. 이번엔 영화 사랑과 영혼의 남자 주인공으로도 깜짝 변신했습니다. 두 차례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당시 소탈한 모습이 사진과 영상들로 합성돼 일명 샌더스 밈 놀이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샌더스 기념품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알록달록 털장갑을 비롯해서 두툼한 점퍼까지 취임식 당시 참석 모습과 똑같죠. 샌더스 지지자가 샌더스 의원의 옷차림을 7시간의 뜨개질로 귀여운 인형으로 만들었는데요. 뜨개질 인형은 한 경매 사이트에서 우리 돈 2,2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다 무심한 표정의 샌더스 의원의 모습이 담긴 티셔츠를 비롯해서 머그잔과 아기자기한 스티커까지 각종 기념품도 완판을 이어가며 닷새간 20억 원의 기부금도 모았다는데요. 판매 수익은 모두 노인들에게 음식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심바, 현실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고령의 무파사, 인공수정으로 등남입니다. 자, 혼자 공놀이도 하고 카메라를 뚫어져라 보는 등 호기심 많은 아기 사자인데요.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사자 심바입니다. 심바는 전기자극 사정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아빠인 수컷 사자 무파사에게서 추출한 정액을 가지고 인공수정하는 방식으로 태어났는데요. 당시 고령의 무파사는 시술이 끝난 뒤 건강이 악화해 안타깝게도 안락사됐다고 합니다.
동물원 측은 20살 고령의 무파사는 공격적인 성향 탓에 단 한 번도 번식에 성공한 사례가 없었지만 인공수정을 통해 무파사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한 건데요. 아빠의 무파사의 눈을 똑 닮았다는 신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기대합니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 쓰기 다음으로 개인 위생도 참 중요한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시대 아기가 배운 습관입니다. 귀여운 아기가 산책에 나왔나 본데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물통이나 네모난 물체를 발견할 때마다 손을 갖다 댄 뒤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문지릅니다. 심지어 네모난 벽돌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미국에 산다는 14개월 된 아기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코로나19가 나아질 조짐이 없자 산책하기 전 딸에게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손 소독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흉내내며 외출 전과 후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아이. 부모님의 특훈 덕분에 생긴 습관이네요. 보통 결혼 선물이라고 하면 값비싼 보석이나 가방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결혼식 선물은 뱀 2마리. 결혼식에서 뱀을 풀어놓고 흐뭇해하는 신랑 신부인데요. 알고 보니 이들 파충류 동호회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커플이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자카르타 외곽에서 신랑이 결혼식 지참금으로 신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한 건데요. 바로 신부도 좋아하는 뱀이었다고 합니다. 현금 대신 하얀색의 알비노 비단뱀과 자수정 비단뱀을 결혼식 지참금으로 건넸다고 하는데요. 파충류를 사랑하는 부부답게 앞으로 뱀농장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화석을 통해 과거의 생태계를 추정해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화산섬에서 발견된 2천만 년 된 나무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것으로 무언가를 끌어올리는데요. 바로 2천만 년 된 나무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동부 에게해의 화산섬 레스보스 섬에서 발견됐는데요. 높이 19m의 나무 화석은 도로 건설을 위해 공사를 하는 중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레스보스 섬에는 울창한 아열대 숲이 존재했지만 2천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로 뒤덮였는데요. 나무 화석 위에는 두꺼운 화산재가 층층이 쌓여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한 과학자는 과거 레스보스 섬 숲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나뭇가지와 뿌리 등이 온전한 상태로 화석화한 나무가 발굴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선사시대 유물들 재질은 대부분 돌로 제작돼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5,000년 전 크리스털 단검. 얼음처럼 투명한 단검, 볼수록 신비로운데요. 놀랍게도 스페인에서 5,000년 전 선사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 크리스털 단검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남서부에 있는 거대한 암석으로 된 무덤에서 발견됐는데요. 스페인 연구진은 손잡이가 상아로 된 단검은 두께가 5cm의 크기에 크리스털 결정을 깎아 제조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발견된 단검 중 가장 정교할 아니라 고도의 조각 기술이 사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단검이 발견된 무덤 주위에는 크리스털 광산이 없기 때문에 단검 제작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유층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8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